대구 경북 기자회견 오늘도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겠습니다. 생계형 구라 그리고 이슈 1위님 자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두 분 다 닉네임이 지금 뭐 강렬한데요. 일단 생계형 구라님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어디를 봐야 되나요? 네, 그냥 우리끼리 우리끼리 얘기하시면 그러게요. 어딘가에서 우리를 찍고 있으니까. 예, 네. 저는 그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디공원사의 이창원.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슈 1위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수민이고요. 이슈 1위는 이제 제가 이슈를 한번 잡으면 계속 쫓아가거든요. 안 잡으면 몰라. 잡으면 계속 쫓아가가지고 막 얘기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제가 얘기한 대로 결과가 나온다. 내 말 맞지?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호통도 치고. 두 분의 뉴페이스와 함께 하겠습니다. 손영길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쫓겨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지난주에도 저 없이 녹화를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녹화를 2시간 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오늘 새로운 얼굴들과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 폭염일수는 21일에서 27일로 많게는 평년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열대야가 찾아오는 날도 평년보다 2~3배 많겠습니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대구는 실내 무더위 쉼터를 모두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링포구도 중단됐습니다. 안개처럼 미세한 물 분자가 퍼지면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실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 경로당과 복지관 천여 곳 모두 문을 닫습니다. 대신 공원이나 다리 밑 등 야외의 휴식 장소가 마련됩니다. 코로나19가 바꾼 폭염 대책에 대한 얘기 대구 경북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취재 불소리원님이 네. 안방마님이시니까 네. 먼저 포문을 좀 열어주시죠. 올해 폭염 좀 일찍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써 열대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이 6월 달입니다. 그런데 이 평년에 이 기온이 여름 기온이 23.6도였고 예. 지난해 24.1도였거든요. 올해는 이보다 약 1도 가까이 평균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열대야 일수도 12일에서 많게는 한 17일 정도 예. 기상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이 프로야구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이 평년보다 지난해보다 성적이 좋은 걸 보니 올해는 빨리 더워지겠구나. 네. 네, 예상이 가능하죠. 네네. 개인적인 의견까지 더 붙여주셨고요. 네. 그래요. 지금 폭염이 빨리 왔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까지 써야 되니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인데 숨이 턱턱 막히는데 온열 질환자 얘기 좀 해주실까요? 예,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예.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온 때문에 생겨나는 열로 인한 질환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이 가장 좀 취약한 그런 조건들을 좀 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 지역적 특성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세대적 특성이 더 문제입니다. 60대가 지금 5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질본의 이 발표를 따르면 네. 60대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50대, 40대, 7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의 젊은 청년들에서는 이 질환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와 온열 질환의 공통점은 노년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들이 이 병에 잘 걸린다고 네. 봐야겠죠.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좀 취약하고요. 또 지금 증상이 비슷해요. 그렇죠. 네. 코로나19랑 고열 증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이게 좀 내가 지금 코로나야 온열 증상이야 뭐야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준욱 부본부장 또 11일 브리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딱 겹친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위험군 그리고 온열 질환 잘 걸리는 쪽 이게 겹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네.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열이 와서 병원에 왔으면 이 사람이 온열 질환 환자인 건지 코로나19 환자인 건지는 금방 알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 환자는 아닌데
뭐 이런 환자들이 뭐 격리실로 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해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열사병 같은 경우는 빨리 응급실에서 처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 코로나19 아니냐 의심 환자 이렇게 분류가 되면은 이제 응급실에서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용이 불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초동 대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진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푸디카라는 별칭까지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1942년 8월 1일에 대구의 수은주가 40.0도를 찍었습니다. 이게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예, 실제로 2011년 우리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네. 대회 때 중동의 취재진들이 와서 네. 우리보다 더 덥다. 여긴 더 네. 덥다. 여긴 더 덥다.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데프리카라는 이야기들이 네. 나왔었죠. 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산이 많으면 또 이게 분지 때문에 공기가 정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울 수 있는데 게다가 이 높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 공기가 이 고온 뜨거워지고 이 뜨거워진 공기가 기존의 습도가 높은 환경과 만나면서 고온에다가 다습한 이 대구가 이 특징을 가지거든요. 네. 게다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도시의 바람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도시의 그 기온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데 네. 대구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설계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빠른 도시화 자체도 지역의 또 평균 기온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바람길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뭐 더 덧붙일 얘기들이 지금 있으세요? 바람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이 이제 가창골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길이 쭉 이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죠? 수성교 이후부터는 마천루예요. 네.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람길이 막혀버렸고 기본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나무를 많이 네.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최고 온도는 떨어졌지만 저 열대야 지수는 계속해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더워지는 거는 대구가 계속해서 더워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볼 수 네. 있죠. 네. 우리 지역의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더위 쉼터 운영도 쉽지 않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아까 어르신 얘기도 해주셨는데 좀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그러니까 무더위 쉼터가 대부분 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중심으로 이 어르신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 다 지금 폐쇄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더워서도 문제지만 사람들을 못 만나서 더 큰 문제가 맞아요. 또 네.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노인복지 정책을 완전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네. 대구가 또 여러 가지 이 폭염 대책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쿨링 포구 시스템입니다. 동대구역이나 뭐 김광석길이나 네. 국제보상공원 가보시면 이 포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19를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러면서 이제껏 투자했던 것이 좀 소용이 없어지는 이런 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폭염 대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쿨링 포구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별 진료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이슈 1위님이 좀 네. 덧붙여 주시죠. 네. 예, 그 얼마 전에 6월 9일이죠. 인천에서 학생들 감염 조사를 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네. 예, 의료진들이 병원에 가는 사태가 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사회복지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증표가 뭐냐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의 과로 문제였거든요. 네. 이 뭐는 똑같이 벌어졌기 때문에 허를 찔렸다. 네. 예, 그러니까 교육학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네. 예, 마찬가지죠. 의료의 질은 의료인의 상태를 능가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아픈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예, 미리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제 무더위 더하기 안 그래도 더운 그 보호복 이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을지 미처 우리 사회가 준비를 못하지 않았나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집니다. 예측 가능한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라는 거는 코로나처럼 전염병도 무섭지만 이런 인재들이 더 크게 무섭다라는 걸 또 반증을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폭염에 쓰러졌다는 그런 소식은 들으셨죠? 좀 이런 소식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이 여름이 오기 전에도 저희가 방호복을 입고
그다음에 고글을 쓰고 이렇게 격리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엄청 더웠거든요. 네. 호흡 곤란도 오고 좀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예.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걱정했던 것이 2월 말 3월 초에도 이런데 만약에 여름까지 이어지면 정말 큰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렇게 쓰러졌다는 말씀을 듣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건데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구는 뭐 전국적으로 데프리카라고 이렇게 알려질 만큼 이미 35도를 넘는 날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선별진료소에는 에어컨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진료소 안은 힘든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격리병동에서 3월, 4월 일할 때는 너무 더워서 아이스팩을 하나는 머리에 이고 하나는 가슴에 안고 그렇게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 현재 격리병동에는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아마 그런 고통은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선별진료소에는 실제로 지금 에어컨이 작동이 되고 있고 격리병동만큼 그렇진 않아서 뭐 아이스팩을 끌어안고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하거나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더워지고 폭염이 다가오면 계속 문을 닫아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문은 열어놓고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계속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더위가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의료진에 대한 폭염 대책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네네. 더 해주시죠. 네,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설치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예. 방향이라든지 안에서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러나 세부적인 걸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온열 질환도 막아야 되고 또 바이러스 감염도 막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인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요. 근무하는 인력을 좀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충분히 좀 쉴 수 있고 충분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갑자기 온열 증상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어떤 직원들, 의료인들이 있을 때 신속하게 응급실로 이렇게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의사 간호사만 말씀하시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청소 노동자라든지 네. 진료소 주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런 폭염이 오기 전에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지금 밖에서 이렇게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폭염이 오면 같이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분들도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요, 우리 뭐 최전선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뭐 다짐이라 그럴까요? 바람이라 그럴까요? 격려 한 말씀 네네. 해주시죠. 특히 뭐 대구 현장에서 일했던 많은 의료진들, 특히 많은 간호사들은 그동안 이렇게 약속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뭐 원래 받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 많이 섭섭한 그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료진이 최일선에 서지 않으면 사실 누가 최일선에 서겠습니까? 그동안도 어떤 소명의식으로 했듯이 무척 덥고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했듯이 같이 열심히 좀 일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자꾸 저희들을 간호사들 영웅으로 지켜 세우고 하는데, 그렇게 지켜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또는 우리 간호사들, 의료진들이 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묵묵히 일할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폭염이 왔을 때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너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그때그때 문제 제기를 해서 같이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료진이 건강해야지 코로나19를 저희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고,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들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앞으로도 폭염과 또 코로나19 극복하는데 더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김동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에어컨 지원에 대한 얘기도 네. 나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에어컨 선별진료소에 지원은 되고 있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잘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 대구의 간호사들, 각 병원, 이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 갔었거든요. 예.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반기에 재유행을 대비한 대책도 그렇고 폭염을 대비한 대책도 두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 인력만 충원하면 기본적으로 쓰러지거나 이 과로로 힘들어하거나 이런 건 막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이 선별진료소 인력들이 1시간 단위나 2시간 단위로 그때그때 지치기 전에 바꿔줄 수 있다면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우리가 늘 이 부분은 간과하는데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이 대구시도 그렇고 각 병원에서도 그렇고 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폭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 인력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쉬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특히나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폭염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좀 의료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 혹시 의료진 관련해서 더 덧붙일 얘기도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핵심. 없습니다가 왜 핵심이냐면 음. 인력이 워낙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A에서 Z라고 볼 수 있겠죠. 의료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일반인들에게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금 대안으로 떠오른 게 양산이에요. 양산.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쓰고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양산이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들 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뭐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더 남성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상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기대가 돼요. 특히 양산이 이 체감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외선 차단이나 피부 질환 예방까지도 되고 또 이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잖아요. 네, 하나에 더 둘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더운데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일석 한 4, 5조 효과를 양산이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양산을 쓸수록 더 좋겠네요. 네. 우리 두 분은 큰 양산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머리 아파가지고. 네. 난 빼줬네. 고마워요. 너무 붐비는 데서 쓰면은 이제 짜증 유발자가 될 수도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조금 네.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있는데 일단은 이제까지의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여러 사람이 대면을 하는 그러니까 뭐 지금 무더위 쉼터들도 굉장히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내는데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쿨루프라던가 뭐 이러한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스템을 다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뭐 양산을 잘 쓰자, 뭐 캠페인성의 움직임이 아니라 큰 틀, 네. 규격 시스템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인 것 그리고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크게 지금 책임들이 다 또 개인하게 가거든요. 이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강자들은 이런 데서 잘 버틸 수 있는데 결국 피해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첫 번째는 아까 의료진에 대한 인력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 인력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는 보통 뭐 1인 뭐 쪽방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만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또 이 손길이 사회복지사들의 역할로 될 텐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가난한 사람, 가난한 어떤 취약계층들이 네. 좀 더 시원해지기 위한 공용의 이 툴들, 그러니까 네. 장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정책들이 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네. 지금 뭐 시스템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로 또 귀결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슈 1위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산에 대해서. 양산이 이제 좀 지금까지 보는 디자인을 보면 이제 너무 예뻐서 문제가 아닌가. 들고 다니기가 조금 쑥스러울 수 있겠다. 남자들이 쓰기에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디자인이 좀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우산을 쓰겠다. 네. 근데 쓰고 다녀야 돼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럼 나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쓰고 다니면 네.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길거리에도 쓰고 다니는 사람 3사람 정도가 보이면 그것이 확 불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양산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우리 생기영구라님과 이슈 1위님이 먼저 홍보대사로 대구의 전역에서 좀 양산을 쓰고 다니시면서
좀 널리 알리는 역할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그 코로나19가 바꾼 폭염 대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대구경북 기자회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폭염 대책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